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드로젤로 엑소솜이라고도 불리는 세포의 소포체 분리기술 연구를 한 최낙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세포가 뱉어내는 배설물, 소변, 대변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1차적으로 가장 좀 쉽게 와닿으실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말로는 세포 외 소포체라고 하잖아요. 세포 바깥에 있는 뭔가 물건, 체인데 그게 소포, 우리 우편 배달할 때 소포 하잖아요. 작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뭔가 물건, 그래서 소포체. 여기서 그럼 작은 게 얼마나 작으냐? 한 30 나노미터에서 한 2, 3, 400 나노미터까지. 보통 머리카락 한 가닥이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1000배 작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세포가 뱉어내는 배설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뱉어낼 수밖에 없고, 그걸로 질병 진단이나 이런 데도 쓰이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이 세포의 소포체 안에도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일부 담아내서 작게 포장해서 뱉어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장기나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성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작은 소포체를 통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소포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걸로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도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하나는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쪽에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치료 쪽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이 세포의 소포체를 막 뱉어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 당연히 우리 몸에서 유래하는 체액, 혈액이 될 수도 있고, 소변이 될 수도 있고, 침이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에도 세포의 소포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험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검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단이나 예후 모니터링 관점에서는 내가 어느 병에 걸렸어, 혹은 걸리기 직전인 것 같아 하면 그 징후가 있거든요. 질병과 관련된 마커들이 다수 막 뿜어져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살을 찢어서 조직을 검사해서 가 아니고 침만 뱉으세요, 소변만 보시면 됩니다, 피만 잠깐 뽑을게요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의 소포체를 분석함으로써 진단이나 예후 모니터링에 쓸 수 있죠. 이게 또 치료 관점에서는 세포의 소포체가 원래 어떤 특정 세포가 뱉어내는 세포의 정보를 갖고 가니까, 이 약간 비둘기가 귀소 본능으로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포의 소포체를 몸에 집어넣으면 원래 이 세포의 소포체가 어디서 유래한 거야? 뭐 어디 특정 조직에야 하면은 그 조직으로 더 많이 잘 가요. 간다고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암 치료하는 데 좀 쓰일 수 있는, 암 환자로부터 체액이나 조직에서 세포의 소포체를 분리한 다음에 거기 약이 될 만한 항암제를 넣고 다시 그 환자한테 집어넣으면 면역 거부 반응도 없을 뿐더러 원래 생겨났던 집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활발하게 연구 중이에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몸에 들어가서도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진 고분자로 이루어진 하이드로젤 소재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드로젤 고분자는 자외선을 받으면, 원래는 액체 상태였다가 자외선을 받은 부분만 젤리처럼 이렇게 약간 반고형화되는, 진짜 우리가 먹는 젤리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젤리예요 해서 하이드로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고분자로만 만들면 기공이 너무 작아서 겨우 물 분자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세포의 소포체는 그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고, 얼리면 물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이기 때문에 물이 얼음 결정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얼음 결정이 다시 녹기 전에 자외선을 꽝 때리면 이 고분자만 착착착 손을 잡고 젤리 형태로 되고, 얼음 조각들은 그 안에 남아있죠. 그런 상태에서 상으로 올리게 되면 얼음만 싹 녹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음이 들어갔던 자리가 다 빠지니까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잖아요. 얘 구멍 크기가 마침 세포의 소포체가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400 나노미터 정도 크기가 됐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그 김준문 박사님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실험해가지고 찾은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념이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피나 소변이나 세포의 소포체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믿고 있는 그런 샘플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샘플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것과는 관계없이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만든 얼려 굳힌 하이드로젤 입자가 준비된 것을 세포의 소포체가 들어있는 샘플과 섞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섞을 때 파티클 입자만 섞는 것이 아니고 NaCl과 같은 소금을 고농도로 함께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세포의 소포체가 들락날락을 할 수 있잖아요. 들락날락하는 와중에 높은 소금의 농도에 의해서 세포의 소포체들끼리 막 이렇게 엉겨 붙게 되고, 마침 그렇게 엉겨 붙으면 하이드로젤 입자 안에 찰싹하고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높은 소금 농도, 지금은 저희가 얘를 소금을 쓰고 있는데 이 농도만 유지되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한번 잡힌 거는 막 씻어내도. 그래서 잘 씻어내 준 다음에, 자 이제 진짜 세포의 소포체 분리할 거야, 너희들 나와 하면은 마지막에 물로 씻어내는데, 그 물에는 넣었던 고농도의 소금과 같은 염이 없는 걸로 넣으면은 뭉쳐서 붙어 있던 세포의 소포체들이 흐물흐물 퍼지면서 바깥으로 쫙 나오게 돼요. 장점은 일단 전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초원심 분리나 뭐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반드시, 이거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세포의 소포체 분리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점 또는 꼭 해야 되는 전처리이기도 한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간편하고 빨라질 수는 있죠. 그것도 있지만 뭐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이드로젤 입자만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확장성이 큽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높은 농도의 염을 유지만 하고 있으면 세포의 소포체가 엉긴 채로 하이드로젤 입자 안에서 붙잡힌 채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염을 빼지 않고 동결 건조를 시키면 장기 보관도 가능해요. 저희가 실험적으로는 60일 정도까지는 확인했는데, 그러니 예를 들어 어디 대한민국에서 저 유럽 어딘가 아프리카 어딘가에 샘플을 보내고 싶다, 치료 제국의 세포의 소포체를, 그러면 하이드로젤 입자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동결 건조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럼 적어도 콜드 체인이 필요 없고 뭐 상할 일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제로 실험하고 고생하면서 문헌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하고 시도해본 김준범 박사님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화공과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는데, 김준범 박사님이 제일 실험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 외에도 엄청 많지만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의 봉기영 교수님 께서 오랫동안 원래 박사과정 학생 때부터 이 폴리에틸렌 그리고 하이드로젤 입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병증과 관련된 인자들을 검출하는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함께 도움 많이 받았고, 강주윤 박사님께서는 세포의 소포체 연구를 이때 해야 돼 라고 이제 처음 깃발을 꽂아주신 분이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세포의 소포체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등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후속으로는 저희가 대용량 여기저기 다 확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러려면 일단 하이드로젤 입자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놓은 입자들의 품질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든 어디 보내드려서 실험을 하도록 하든 해야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은 안 돼 있거든요. 벤치 스케일에서 작게 그냥 수동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량 생산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강주윤 박사님과 봉기윤 교수님,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후속 연구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키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곳에서 출자를 좀 해주셔가지고 후속 연구 개발에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3월부터 아마 이렇게 하이드로젤 입자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후속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